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페셜 클래스의 심군입니다. 나날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자, 투자에 대한 공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좀 더 명확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그 누구보다 더 멋지게 준비한 24H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은 시간적인 또 전략적인 투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동네 애기들 축구하는 거 보면 공 쫓아가지고 막 이렇게 축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승한 아르헨티나 축구하는 거 보면 메시 포지션에서 싹 공격수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이거 빌드업이라고 하죠. 아무튼 빌드업 축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요. 축구에만 전략적인 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길을 제가 오늘 제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별 수출액 증감률 11월 달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수출입 통계인데요. 관세청에 가면 자세히 다 나와 있고요. 2개월 연속 하락해가지고 11월 달 마이너스 14%. 그만큼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11월 달의 지표였어요. 물론 12월도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기적적인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수출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힘든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특히 중국 쪽이 너무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이 중국으로 찍히고 있고, 여기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7.9%의 결과가 나왔죠. 이번 11월 달 발표에. 심각한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또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기사가 뜹니다. 보고서도 이런 식으로 뜨죠.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다시 하향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손실이 커져가지고 1조 원 이상의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주 수출,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기 우려감은, 또 실적 우려감은 당연히 기술주 진영에 대한 투자와 매력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다 미국의 기술주 또한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럼 떨어진 것도 다 이 모든 환경을 중국의 봉쇄로 인한 경기 우려감,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의 적자 전환, 적자 전환은 아니고
둔화죠. 예, 둔화. 수출입 통계의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주가가 SK 하이닉스에는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차피 반도체, 대한민국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다 보니까. 그럼 중국의 경기랑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이 또 메모리 반도체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국경제 신문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중국 당정이 지난 15일, 16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소비 진작과 민영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 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피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기준이나 뭐 그 기준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2021년도 성장보다는 안정이었는데 중국이 안정 속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인민의 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저래 이제 지원 정책들을 펼친다. 이런 것들은 뭐 단언컨대 대한민국 수출 진영의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경기가 글로벌 시장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 대비해서. 근데 2010년도 때 전 세계가 리먼 사태 이후에 시스템 붕괴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이 GDP 성장률을 이끌어줘가지고 전 세계 경기를 부양했었거든요. 중국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브릭스도 같이 살아났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같이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줬죠. 그래서 브릭스라는 단어도 생겼고 전 세계 경기를 떠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살아나줘야 돼요. 근데 분명 중국은 정책을 전환했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봐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테슬라가 왜 제2공장을 짓느냐, 중국에다가. 그리고 워렌 버핏은 왜 TSMC에 투자했을까? 중국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죠. 분명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살아날 건데, 문제는 지금 내가 대한민국의 지수랑 연결될 수 있는 기술주에다가 투자를 할 만한 동기부여가 있냐 이거예요.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 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이 살아나겠죠. 살아납니다. 이런 확신보다는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술주를 내가 지금 빨리 사가지고 승부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은 결코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은 기술주가 가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대한민국은 IT 플러스 2차 전지 이런 미래 성장 산업이 올라가야지만, 중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이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베팅이라고 해야 되겠죠. 과감하게 베팅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 시간적인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타임라인을 봤을 때. 핵심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줄기는 일로 넘어갔고 이거는 당연지사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동기부여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BOJ가 채권 시장에서 무제한 채권 매입 쪽에서 약간의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거예요. 아니 어차피 일본도 엑시트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긴축에서 긴축으로 어느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모든 국가가 금리 동결할 때 BOJ 또한 일본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선행적으로 어느 정도는 움직일 필요성이 있어서 엑시트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융시장에 불안성을 가지고 오고 뭐 채권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복귀할 수 있다, 뭐 백도할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아무튼 일본이 다시 긴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바뀐다라는 거고, 이거는 비단 나쁜 것만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와 반대급부에 있는 엔화가 강세로 바뀐다라는 것은 원화의 강세 또한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원화의 강세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주들, 엔화 강세 수혜주들, 원화 강세 수혜주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정책의 변화 수혜주들, 이것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수혜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시장의 자금들은 이쪽을 볼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현재 상황을 보자고요. 자, 기술주 진영에다가 베팅 못하니까 거래량 어때요?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죠. 확실성이 없으니까 내가 지수에다가 베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요 RSI라는 건데요. 추세 강도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피가 40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요. 추세 강도가 40포인트. 이거보다 강하면 이 거래량이 시가 마른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이것보다 이 40포인트보다 RSI 40포인트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엔화 강세, 원화 강세, 그리고 또 중국의 코로나 정책 선회,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시장은 이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집은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삼성전자예요. 코스피가 40포인트라고 얘기했고 삼성전자가 41포인트니까 시장과 고만고만해요. 시장 대비해서 뭐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높은 거 고만고만합니다. 그럼 반도체는 이렇고 SK하이닉스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대표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포인트니까 아예 기술주를 정말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지수 대비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K하이닉스입니다.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은 28포인트, 30포인트 이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아무튼 28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맹신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종목의 강도를 보는 거니까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배터리도 약하구나. 28포인트. 그러면 이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외면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BM, 이것도 배터리의 대표적인 양극재죠. 41포인트. 시장 대비해서 조금 높은 거,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연동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도 33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요. 엔화 강세 수혜주 아니냐? 글쎄요. 저는 이 자동차 쪽은 이 전기차 시대 도래로 인해 가지고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현재 그림은 상당히 암울하다. 시장 대비해서 안 좋다. 시장은 이쪽을 지금 보려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시장이 어디를 보려고 하는가? RSI에서 시장 대비해서 40포인트 이상의 녹을 긋는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리오프닝 한번 보자고요. 대한항공이 대표 주자예요. 43.97. 시장 대비해서 조금 높아요. 시장 대비해서. 이걸 가지고 대한항공 하나 가지고 주도 섹터를 논의하는 건 좀 이른감이 있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GKL 59포인트입니다. 일본의 엔화 강세 수혜주 맞죠?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혜주 맞죠? GKL 59포인트. 호텔 신라. 저는 주가 흐름이 좋죠. 60포인트입니다. 아마 제가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는 분위기 다 만들어졌을 때 내년도에 호텔 대란이 일어날 거라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호텔이 부족해서 난리일 거라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옛날에 한국경제TV 바로 옆에 호텔이 2개 있었는데 2개 다 코로나 겪고 나서 오피스텔로 바꿨어요. 호텔 신라. 또 뭐가 화장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맥스 59포인트. 전 종목이 지금 여기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쪽을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화 강세 수혜주인 제주항공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59포인트예요. 얘도. 대부분의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다 종목들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코스맥스도 그렇고 지금 시장은 거래량이 시감하고 있는데 코스맥스도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고 보이시죠? 이거 뭐 다 본다라고 하더라도 호텔신라도 최근에 거래량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시장은 분명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쪽은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쪽에 RSI 지수 자체가 추세 강도 지표 자체가 세다? 무조건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많이 올라왔다고요? 글쎄요. 제가 이것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략적인 투자는요, 열린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혼합해가지고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경영에서 필요한 문구들인데 뭐 투자도 경영이랑 똑같은 거죠. 전략적 사고의 핵심은 유연성과 관성을 타파하고 체계화시키고 정보를 습득하고 통찰력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잡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역발상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라고요. 초이스 앤 포커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다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리오프닝.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RSI가 높은 것들이 리오프닝이에요. 제가 긴 시간을 투자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한 예로 이제 GK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원래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은 찍어내는 기업이었어요. GK를. 코로나가 터지고 완전히 주가가 머물러 있어요. 얘가 1,000억을 가게 되면 시가총액 지금 1조 원이니까 2조 원까지 가냐? 그런 논리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지금 3분기 때부터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과거에 찬란했던 1,000억대의 1년치 1,000억대의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 주가니까 지금보다 한 뭐 2조 원까지 갔었으니까 시가총액이 2배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객실 점유율, ADR 단가, 객실 단가, 뭐 예약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호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장을 본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기존에 이 모든 수치가 100이었다라고 칩시다. 2019년도.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이게 이제 4, 5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00으로 가냐? 아니에요. 보복적 소비라는 것은요. 150, 2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천문학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호텔은 다 없고요. 카지노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부분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호텔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구간까지 보고서 투자하겠다? 턴어라운드 가치주를? 여러분들보다 시장은 더 스마트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더 먼 미래를 빠르게 앞당겨서 반영을 해요. 성장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가치주도. 제가 H&M의 실적을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H&M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분기가 2022년도 1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H&M은 해운사니까 턴어라운드 가치주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H&M의 주가가 2022년도 1분기 3월 달에 최고 높았겠네? 아니면 2022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있는 시기에 제일 높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주식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운사에 대해서는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도 다 아는 종목이고 누구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을 좋게 나올 것은 이미 선반영이 되는데 정말 빠르게 선반영돼서 끝내버려요. 엑시트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근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상투에 들어가는 거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2022년도 1분기는 여기입니다. 실적 발표했을 때는 여기고. 근데 주가는 언제가 꼭지였냐면 2021년도 2분기. 5월 28일이니까. 2분기, 3분기 때가 꼭지예요. 3분기, 2분기를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언제쯤 좋아질까를 계산해 보냐 이거죠.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하반기, 상반기? 그러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제발 확인하고 투자하는 거 늦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종목, 지금 기업탐방 종목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경락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이 투자 시장에도 미처 생각지 못한 정보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24시 인베스트먼트 이경락 대표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페셜 강의와 함께 차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업의 생생한 현장 정보까지 챙겨가세요. 이경락 스페셜만의 특급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무려 30개 기업의 탐방 정보를 담은 비밀 노트를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경락 스페셜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다녀온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제가 코로나가 이제 2020년도에 창궐 했으니까 네네. 호텔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그때 뭐 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그때 코로나 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궁금해가지고 방문했던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네.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용자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저랑 손 팀장님이랑 처음에 같이 갔었는데 네. 정말 용감한 기업이다. 코로나 시국에 2020년도에 저희도 마스크 쓰고 이러고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도 방문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도 방문했었는데 매년 지금 계속 2번씩 방문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나 봤더니 이제 호텔 카지노를 투자를 했는데 네네. 제주도에다가 이제 제주 드림타워라고 거기에 호텔을 짓고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자기네가 짓는 거예요. 주인이 롯데관광개발이에요. 그리고 지하의 카지노도 내 거. 거기에 있는 쇼핑몰도 내 내 거. 거. 호텔 수익도 내 내 거.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석군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사 네네. 잘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싸게 나온 가게들은 막 상가를 사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들 가게 하시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가게에다가 인테리어 안 해요. 그렇죠. 예. 장사치들은 롯데관광개발은 왜 남의 거 주고라고 인테리어 하냐? 내 건물에다가 내가 인테리어해서 내가 장사하겠다.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석군에 가까운 마인드였고, 근데 아직까지는 포텐이 안 터졌어요. 뭐 지금 아직까지 제주 직항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지금도 힘들지만 조만간에 좋은 이야기들이 들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찾아봤더니 20년 매출액의 대부분이 네. 여행 사업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그렇죠.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니까 네. 관광 쪽으로 많이 했었다면 이게 지금 탐방을 1년마다 다녀오신 것처럼 22년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호텔업 쪽이 가장 높아졌어요. 65% 정도로 네. 가장 높아지고 카지노가 또 25%로 바짝 따라붙고. 네. 자, 그런 측면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먼저 이제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게 제가 호텔 이러니까 뭐 어디 저기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뭐 국내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그런 호텔들 생각하실까봐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부지가 7,000평이고 연면적이 9만 평이에요. 그림이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제주도 가면 이제 랜드마크로 지금 자리 잡았고요. 네네. 제일 큰 건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객실이 1,600개 정도 있다라고 네,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로 지금 경영하고 있거든요. 하얏트 호텔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지노 테이블도 148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가 한 1조 7천억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가 조금 안 될 안 거예요.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건물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제주 드림타워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네. 제주 공항에서 차 끌고 11분. 상당히 가깝네요. 네. 그런데 이제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신화월드, 이거 중국 기업이 하는 건데요. 네네. 여기가 이제 카지노 매출에서는 원래는 제주도에서 1위였어요. 상당히 먼니다. 38분. 네. 근데 길이 안 막히는 걸로 지금 눈이 와가지고 길이 안 막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좀 더 걸려요.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길 막히면. 제주 신화월드 대비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저도 약간 찾아봤더니 연 면적 자체가 63빌딩의 한 2배 정도 네네. 나온다. 무시하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 네. 거냐면, 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 속임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좀 갈만하면 밀리고 갈만하면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배신감마저 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 현재 업황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먼저 이제 코로나 쪽 먼저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죠. 작년에 델타 변이, 또 이번에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뭐가 터졌냐면 전쟁이 터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여행이냐.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점이 지나고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쪽을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최근에 이제 호텔 쪽 들어오는 거 좀 네.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자료화면을 요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요거. 제주공항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항공 편수 추이예요. 네. 11월, 12월 달 일본인 관광객들 최근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직항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공항에.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 이런 신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주도 바로 밑에 제주공항 바로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제주도가 참 접근성이 좋은 게 베이징이나 홍콩, 상하이 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오사카나 도쿄에서도 가깝고 네네. 서울에서도 가까운 건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마카오 쪽보다 흥행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만 좀 풀린다면. 네. 근데 지금 마카오에 대한 부패 관련된 규제가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카오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 있는 정khách 고객들이 다 롯데 관광개발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GKL도 있는데 그렇죠. 왜 마카오 손님이 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냐? 지금 매출이 지금 25% 정도까지 이제 카지노에서 찍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고객들은 대부분 전 세계를 띄워서 가지고 오는 돈 많은 고객들이에요. 정캣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카지노 쪽의 그 주요 산업은 매스, 그러니까 대중적인 관광객, 슬롯머신 땡기는 분들이 아니라 VIP 룸에서 고가로 베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영업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웨이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어디 그거 아시지? 이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잘 나가는 웨이터들은 손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VIP 손님들이 많잖아요. 마카오에서는 이 정캣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웨이터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을 제가 이름을 일부러 가렸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 IR에서 나왔던 거고, 최고 운영자 책임은 마카오 메코크라운 부사장. 마카오 출신의 총지배인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제주 총지배인은 마카오 총지배인이었어요. 다 MGM 마카오 출신의 제주조리 총괄. F&B, 식음료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다 마카오 출신입니다. 모든 총괄 담당자들을 마카오 출신들을 영입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기 띄우면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 재개, 제주공항 직항 떨어지기 시작하면 실적이 정객 고객들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경쟁업체인 제주 신화월드 네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주 신화월드가 원래는 중국에서 밀어주는 카지노 업체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 지금 물놀이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뭐 여름에는. 애기 데리고 안 가보셨죠?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네네. 그러면 이제 카지노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수 입원이 카지노였는데 부패 관련돼 가지고 시진핑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신화월드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신화월드 쪽에서 횡령도 있고 막 배임 횡령도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네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지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2019년도부터 신화월드가 파라다이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파라다이스가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1차 오픈하고 나서 카지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주 신화월드도 2018년도부터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얘는 또 줄어듭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카지노 매출이. 네. 참 이상한 구조인데 원래 오픈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는 아마도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국 내에서. 그러면 제주 신화월드가 지금 엎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반사 이익을 누가 얻냐?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정책 고객들 전문 마카오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틈을 노려가지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전략을 신화월드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롯데관광개발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제가 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요게 이제 카지노 전경인데요. 이제 매스 테이블이 있고 VIP 룸이 있어요. 매스 테이블은 뭐 매출도 또 중요하지만 이 VIP 룸에 대한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호텔 사람들 같이 영위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따로 두고 출입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책 고객들을 키워오겠다는 것이 롯데관광개발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신화월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반사 이익을 온건하게 네네. 왜냐하면 오픈 호텔이니까 오픈 카지노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실적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섹터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네. 어차피 카지노 관련돼 있는 사업, 여행 관련돼 있는 사업, 코로나 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자, 그런 와중에 역시나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 타 기업들을 살펴보면 GKL이나 파라다이스는 돌렸더라고요. 흑자로 돌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개발을 바라보는 이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롯데관광개발이 흑자 전환이 늦었던 이유는 늦어지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이나 뭐 인천공항 이런 쪽은 네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제 노선이 들어와요. 제주도는 4분기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비행기가 떠야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자폭이 컸던 거고 그러면 4분기 때부터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도 내년에 다 정상화 될 테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때 빠르게 돌아서는데 여기서 왜 다른 카지노가 아니라 여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호텔 객실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주 드림타워가 독보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네. 1600개고 또 하나는 100%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네네. 보통 이제 임차를 많이 하거든요. GKL은 대부분 임차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임차도 있고 그렇지만 뭐 55% 지분도 가지고 있는 거. 하지만 제주 드림타워는 가장 큰 호텔의 가장 큰 카지노의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임대료가 나갈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직항이 안 떠서 실적의 턴 어라운드는 늦을 수는 있겠지만 네. 돌아섰을 때 실적이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돌아서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 싱가포르에 제가 기업 IR을 갈 때 네네. 거기 IR 담당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기업 탐방 갔을 때 싱가포르의 유명한 호텔 배 모양으로 된 호텔 아세요? 저는 얘기만 들었지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뭐
안 가보셨어요?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직.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탐방 가실 때 같이 한번. 네. 싱가포르를 탐방 간다고요? 네. 아무튼 마리나 베이샌드라고 이제 그거 있는데 그 기업이 6년 동안 계속 성장했어요. 아, 제주도가 계속 그 관광 메카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도 매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마니라 베이 샌드처럼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근차근 계속해서 좀 돌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네. 뭐 최근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자, 일단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네. 외국인의 지분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혀 뭐 그런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시간이 네네. 무슨 수급을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시작하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큰 의미를 두진 않고,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최근에 좀 그 증여가 좀 있었어요. 증여. 네. 네. 증여가 8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8월 달에 증여가 있고 나서 한 10월 달까지는 뭐가 형성되냐면 평균가를 계산합니다. 10월 달까지. 그래서 2개월 동안 발생했던 평균가를 가지고 증여세를 매겨요. 네네. 그럼 증여세가 이제 지금 11월, 12월 왔으니까 그 가격은 끝났죠. 이제부터 이제 증여는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여기서 또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네. 기관의 자금들 중에서 일반 다른 곳이 아닌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 네. 장기성을 좀 보고 꾸준히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논리상 네. 제 주변에도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금 운용하는 아주 원로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식에서 돈도 많이 버셨던 분들. 네. 근데 이 카지노 쪽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화면 때문이거든요. 어떤 거죠? 제주도 외국인 입국의 비중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네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죠. 제주도 하면 중국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언제까지는 봉쇄를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중국이 봉쇄를 푼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건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업체, 제주도 드림타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단발적으로 여기서 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적까지 계속 좋다라고 하면 큰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 측에서도 네. 부담 없이, 그러니까 운용사 측에서는 자금을 많이 베팅을 하다 보면 빠져나올 때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적도 계속 받쳐주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 논리는. 그래서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팀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적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없을까를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 나온 거예요. 조금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건 호텔업 내 거다, 네. 카지노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모멘텀 좀 뭐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외에 일단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너무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네네. 카지노 쪽에 매출 증가만 이야기했는데 호텔 쪽도 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음식, 우리 호텔 가면 또 음식도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거든요. 레스토랑도 상당히 네. 객실의 이제 점유율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한 번 간 사람은,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그렇죠. 뭐 제주 드림타워는 그 평점이 참 높더라고요. 네네. 국내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지금 입소문이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픈빨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 F&B 쪽, 회색 이 F&B 쪽도 기대를 해볼 만해요. 마카오에서 많은 인사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조리총괄도 거기서 데려왔거든요. 30개 이상의 F&B 시스템을 두면서 서로 비교 경쟁하면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게끔 요 음식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잘 해놓은 부분 첫 번째. 그러니까 호텔 산업도 볼만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매장에 그러니까 제주 드림타워의 3, 4층 그리고 서울 동화면서점에도 있거든요. 한국의 디자이너들 그 제품을 판매합니다. 의류 쪽도 하더라고요. 네, 의류 쪽도. 옷 좋아하시죠? 저는 평소에. 좋아하죠. 네. 네. 평소에 옷 잘 입는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이경락 대표님이 훨씬 더 잘 입으시죠. 아유, 예, 뭐. 네. 다음에 사복 한번 입고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 패션에 진심인 사람들은 알아요. 한국의 디자이너들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또 이제 쇼핑몰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쇼핑몰에서 한국의 디자이너들 제품 보게 되면 이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쪽에서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데 뭐 워낙 중요한 거는 카지노가 이제 돈이 가장 크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호텔과 그리고 카지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혹여나 들어갔을 때 좀 리스크 되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자, 이런 쪽의 기업들이 빚을 많이 저기에 됐거든요. 부채 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상당 부분 10이 이제 전환사채 쪽이 많았고요. 네. 전환사채 쪽을 주식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으로 다 녹였다는 얘기고요. 네네. 한 13,000원 이상에서 그쪽도 지금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들이 상당 부분 자금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은. 13,000원에서 뭐 14,000원 수익 내려고 들어온 건 아닐 거고 몇 년을 기다린 건 아닐 거고요. 아마도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 부담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런 것들 또한 뭐 지금 계속 적자다 보니까 근데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고 또 카지노는 현금 만지는 장사잖아요. 네네. 순식간에 이런 쪽은 카지노 사업은 갖다가 붙여가지고 부채 비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돈 만지는 산업이 그래서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담은 내년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돌아서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기,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바로 지금이다. 네. 지금 놓치면 좀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기대가 많았던 업체고 가장 어려운 시국에 2021년도 6월 달인가에 오픈했으니까 네네. 코로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투자를 해왔고 이제부터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누구나 기다렸던 오픈빨의 주인공이 될 거고 이거는 순식간에 시장에서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인데 네네.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 기업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이 저는 뭐 IT,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관광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전략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봉쇄도 풀려야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산업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70% 이상이 됩니다. 네네. 우리는 50%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 산업을 육성해야지만 우리는 진정 서비스 산업 강국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부의 적절한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제주 아일랜드 나오고 뭐 낙원의 밤인가 거기서도 제주도가 나오고 항상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메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홍보는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참 매력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메리트가 있는 여행지로 홍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뭐 K-팝, K-웹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K-여행도 좀 홍보가 좀 많이 되면서 제주도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에 좀 해주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밤 10시에 네. 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누구나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가장 빠르게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와우넷 홈페이지에서도 공개 방송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 한국경제TV는 물론 와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H 인베스트먼트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해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에는 더 알차고 멋진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탐방하실 때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가요. 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경학 스페셜 7강. 오늘은 롯데관광개발을 탐방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릴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무려 30개의 기업의 탐방 정보가 담긴 비밀 노트가 제공되니까요.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읽는 투자. 이경락 스페셜은 매주 화요일 자정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 이곳은 이경락 스페셜입니다.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